단기적인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예상했던 박스권 횡보, 나쁘게 표현하면 아직 방향성이 모호한 지랄 맞은 상황,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20일 지수 이동 평균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 구간을 지지받아줄지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6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52%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곰 세력의 반복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2,463달러 아래로 낮추는 데는 실패했는데 이건 황소들이 치열하게 지금 수준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소들은 44,000달러에서 44,700달러 사이에 오버헤드 저항 영역까지 끌어올리려고 할 건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5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반면 가격이 44,700달러에서 빠지면 곰 세력은 41,394달러까지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고 이게 먹히면 4만 달러를 거쳐서 37,98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여전히 복잡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역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코인데스크는 매트릭스포트의 마르쿠스 틸렌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7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거시적인 환경과 통화정책 완화, 미국의 대선, 비트코인 현물 ETF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65% 상승해서 7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한다. 연준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를 5월이나 6월로 연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고 성장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강세장을 불러일으켰던 반감기와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올해 연말에 전고 돌파가 발생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당장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라고 대놓고 표현을 하면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해 버렸는데 이에 따라서 3월도 이르고 결국 이르면 5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시장의 기대감은 커진 상태입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왼쪽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85%, 오른쪽에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2%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ETC그룹의 연구 책임자 안드레 드라고시의 경우에는 연준이 5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는 상승하게 될 거라는 단순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3월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 가격은 이걸 이미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은행의 위기로 인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스템적 리스크 증가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서 통화 정책이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은행 시스템 위기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와 은행이 아직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루 전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NYCB의 주가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과 중앙은행 가운데 누가 맞는 걸까? 뉴욕 증시에서는 NYCB의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10.8% 급락 마감을 했는데 이건 구제 금융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레거시 금융위기가 비트코인의 폭등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간단치가 않은 게 이번에 피치까지 나서서 이 은행의 등급을 트리플 B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강등을 해버렸고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은행이 왜 이렇게 골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건데 상업부동산 부문 상각에 따른 손실, 이로 인한 은행 유동성과 수익성 악화, 주가 흐름이 개판인 것도 문제인데 결국 이게 상업부동산 이슈와 맞물려 있다라는 점, 그래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진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으로 7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쉐어스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를 보면 비트코인 상품에서 7억 달러 정도가 유입, 솔라나 상품에서 1340만 달러가 유입, 이더리움에서는 640만 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모두 17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티멘트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강세장이 본격화된 뒤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처음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등 메이저들을 중심으로 약세 심리가 확산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리플과 카르다노, 솔라나 등 메이저들에 대해서도 약세 심리가 퍼져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최근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레이더들이 메이저 코인들의 전망에 대해서 우려를 보이면서 퍼드를 주도하는 경우 이게 또 강세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은 투자자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 보여왔고 쇼쟁이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상승을 재기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주간 기준이 아닌 월간 기준으로 보면 또 다른 관점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블룸버그는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 기업 CC 데이터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1월 디지털 자산 현물 거래량이 1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하며 19개월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2021년 강세장 당시 월 평균 거래량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마켓 메이커 윈터뮤트의 CEO는 비트코인의 경우 올해 안에 2021년 거래량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1년 내내 워낙 다채로운 재료들이 암호화폐 시장 안팎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알트코인들이 미쳐 날뛰는 알트 시즌 언제쯤 도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알트 시즌 인덱스는 63으로 후퇴하면서 시장이 압박받은 최근의 상황을 후행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75를 넘어서야 알트 시즌으로의 진입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알트코인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에 힘입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총은 2조 2천억 달러로 증가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양반은 알트 시총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현재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 모멘텀과 추세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계속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젤레 역시 비슷한 얘기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알트 시즌의 패턴이라는 게 축적 구간을 먼저 거치고 그리고 나서 상단 저항을 돌파한 뒤에 리테스트 이 과정을 마치고 온전한 알트 시즌으로의 진입 이렇게 3단계 구간으로 나누어서 바라볼 수가 있고 지금 상황은 축적 단계를 마친 뒤 리테스트를 벌이는 두 번째 상황 그러니까 리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단계가 알트 시즌으로의 진입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반감기를 거친 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될지 엄청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는 첫 번째 시그널은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 하는 건데 이더리움 고래들의 움직임은 긍정적입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대형 고래가 이더리움 15,000개 3,480만 달러 규모를 거래소 밖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일 얼럴트는 이번 대규모 이더리움 이체의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콘 체인으로 이동했다라는 점에서 스테이킹 목적의 이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거래소의 매도 압력을 낮추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고래들의 견고한 홀딩 포지션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시세 상승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트코인 몇 가지 차트 상황 간단히 짚어보면 먼저 이건 크립토무스가 공유한 체인링크 월간 차트입니다. 이 양반은 체인링크 월간 차트가 미친 것처럼 보이는데 좀 줌아웃해서 바라보면 신고가 달성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크립토 블렛은 폴리곤 매틱의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매틱은 거대한 대칭 삼각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데자뷰 지지라인이 유지되는 한 돌파를 기대할 수 있다.
주요 저항 라인은 1.25달러에서 1.85달러, 목표는 1달러에서 3달러, 이번 강세장 최종 목표는 12달러,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금 대칭삼각 패턴 상단 저항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저항 맞고 한번 튕겼다가 다시 반등하는 상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폴리곤 3달러가 좀 먼 과거 얘기 같긴 한데 이번에 전고 돌파 잘 이뤄낼 수 있을지, 내년까지 강세 랠리를 벌이면서 12달러 수준까지 내달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젤레의 경우에는 솔라나와 과거 이더리움의 흐름을 비교했는데 과거 이더리움이 350달러에서 3,500달러로 상승하기 직전인 2020년의 흐름과 지금 솔라나의 흐름이 무척 비슷하다는 겁니다. 과거 이더리움의 흐름을 솔라나가 따라간다라면 솔라나 1000달러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건데 뭔가 멀어 보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괜히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소송 속보 상황이 더해졌는데 얼핏 바라보면 개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먼저 핵심은 최근 미국 SEC가 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리플의 2022년 또 2023년 재무제표, 기관 대상 XRP 판매 계약서 제출 강제 명령이 승인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리플은 해당 자료들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바라만 봐도 짜증나는 리플의 실점으로 SEC의 승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오히려 잘된 부분이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 명령의 주체는 실무 담당인 사라 넷번 판사인데 넷번 판사가 이번에 SEC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SEC가 리플의 XRP 기관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평가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서 공개할 수 있는 건 다 공개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자 이런 스탠스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깔 거 다 까고 그걸 통해서 벌금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는 것도 오히려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법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XRP의 증권성, 비증권성, XRP 기관 판매 물량의 범주 이런 게 아니라 SEC가 주장하는 리플의 법적 위반과 관련해서 가능한 벌금, 명령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구제 조치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비공개 핵심 사안은 가리고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이 아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믿지는 장사라고 단정할 것도 없다. 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벌금 합의 관련된 이슈가 데드라인 4월 29일인데 진행되는 상황이 다소 많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점, 1심 정식 재판 개시일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0.5달러 지지 테스트를 보이면서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바라보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를 통해서 흐름을 바라보면 지금 꽤 의미 있는 중요 국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월드 오브 차트가 올린 XRP 8시간 차트인데 현재 하락 쐐기 패턴 거의 막바지 단계이고 이번에 상단 저항을 뚫어낼 경우 0.75달러에서 0.8달러까지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맥시가 아닌 일반 분석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라서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다크 디펜더가 제시한 XRP 3개월 차트입니다. 지금 대칭삼각 패턴이 2018년 이후 아주 거대하게 형성되고 있고 지금 거의 꼭지점 끝에 와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캔들이 1개나 2개 정도 더 만들어지면 이 패턴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1월부터 3월까지 캔들 잘 만들어지고 이후에 4월부터 6월까지 거의 마지막 꼭지점 부근에서 캔들이 더 만들어지면서 이 패턴이 완성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월 말까지 남은 시간은 소중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의미 있는 이슈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리플이 미국에서 송금 라이선스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건 리플의 프로덕트 마케팅 담당자인 올리버 세고비아가 밝힌 내용인데, 지난 3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비교적 활동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미국 대부분의 주를 포괄하는 송금 라이선스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도 디파이 혁신과 관련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표한다라는 것이어서 분위기 자체는 미국을 떠나서 뭘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희석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결국 소송 리스크만 잘 정리가 되면 미국 기업으로서 미국에서 IPO를 거치며 성장해가는 모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